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이 착륙한 뒤 다시 날아오른다면, 우주여행의 가격이 비행기 티켓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로켓은 딱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한 번 몰고 나서 바다에 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주산업이 작동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로켓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억 원. 그리고 그 로켓은 발사 후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자마자 산산조각 나거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2002년 한 남자가 그 상식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처음부터 로켓 회사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러시아에서 중고 로켓을 사려 했습니다. 화성에 식물을 심어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아이디어 때문이었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로켓 가격을 듣고 머스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겠다고. 스페이스X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돈도 경험도 전통도 없이 초창기엔 연속 실패였습니다. 펠컨 1,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은 3번 연속으로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나중에 고백했죠.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끝이었다고. 그런데 말이죠. 2008년 4번째 발사에서 펠컨 1은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 성공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펠컨 9이 자라났습니다. 펠컨 9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이 로켓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일단 추진체. 그러니까 로켓 아래쪽의 엔진 부분을 발사 후 다시 땅이나 바다 이 드론식으로 회수해서 재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로켓이 초속수 킬로미터로 낙하하다가 엔진을 역분사해서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우표만 한 배 위에 수직으로 착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스페이스X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놀랍게도 현재 펠컨 9의 일부 로켓은 같은 기체로 20번 넘게 비행했습니다. 항공기처럼요. 덕분에 발사 비용은 기존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 수백억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 비용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우주가 더 이상 강대국과 억만장자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스타쉽. 이것이 스페이스X가 지금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120m.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로켓입니다. 비교하자면 33층짜리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계가 발사된 직후 발사대의 기계 팔, 메카질라라고 불리는 이 로켓의 일단 추진체인 슈퍼헤비를 공중에서 그대로 잡아챕니다. 젓가락으로 캔을 잡듯이요. 2024년 10월 스타쉽 5차 시험 비행에서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화면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백 톤짜리 로켓이 발사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와 기계 팔에 안착하는 모습은 물리법칙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타쉽의 목표는 단순히 크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스타쉽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화성 이주입니다. 왜 화성인가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구는 언젠가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재앙 같은 사건으로 인류 문명이 끝날 수 있다. 생명이 단 하나의 행성에만 존재한다면 그 문명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인류가 진정으로 살아남으려면 다행성종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발판이 화성이어야 한다. 그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2030년대까지 화성의 유인 착륙을 성공시키고 2050년대까지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자급도시를 화성 표면에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스타쉽 한 대가 최대 100명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됐고 하루에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그 숫자를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가장 가까울 때 약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도 3분이 걸리는 거리죠. 현재 기술로는 편도 6개에서 9개월. 스타쉽이 완성되고 핵추진 기술이 더해지면 그 시간을 45일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계산합니다. 사실은 스타쉽은 화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계획계의 달 착륙선으로 스타쉽을 선택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넘어 태양계 전체를 인류의 활동 무대로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스타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1% 수준으로 얇습니다. 방사선을 막아주는 자기장도 없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100만 명이 숨쉬고 먹고 살기 위한 환경을 화성에서 만드는 것은 솔직히 말해 아직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스타쉽이 하늘을 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착륙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이스X는 멈추지 않습니다. 펠컨 9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며칠에 한 번씩 발사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을 실어 나르며 지구 전역에 인터넷을 뿌리고 그 수익이 다시 스타쉽 개발에 흘러들어갑니다. 거대한 순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닿았을 때 인류는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반세기 동안 인간은 달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일은 단순히 로켓을 더 싸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엔 달이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해. 우주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크고 인류는 그 안에서 먼지 한 톨입니다. 그러나 그 먼지가 스스로를 날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성으로, 다음 세기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